회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정다혜는 눈을 떴다. 그러나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고 간밤의 장면들은 마치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깨져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체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지? 머리맡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술병, 구겨진 회식자리 영수증, 그리고 휴대폰 속에 찍혀있는 동영상 조각들. 그 화면 속에서 다혜는 확실히 어쩔 수 없는 진실로 존재하고 있었다. 부장님, 저는요. 사실은요. 이 회사 정말 족같다고 생각해요. 만취한 얼굴, 눈은 풀려있고 그러나 목소리는 크고 당당했다. 그 순간 술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회사의 문제, 팀장의 뒷담화, 그리고 고대영을 향한 직격탄 같은 말까지 쏟아냈다. 영상 속 다혜는 웃고 있었다. 아, 안 돼. 제발 이거 꿈이라고 해줘. 정다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어쩌면 오늘 출근과 동시에 그녀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다. 그 시각 같은 회사의 다른 구석에서는 강은상이 또 다른 불길한 아이디어를 꾀하고 있었다. 돈을 벌려면 말이야, 남들이 다 아는 길 말고 아무도 모르는 길로 가야 해. 은상은 동료들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눈빛은 살아있었고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돈벌이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단순히 코인 투자만이 아니라 회사 자원을 활용한 일종의 편법적인 이익 창출. 그녀의 눈동자는 번쩍거렸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상씨, 그거 혹시 불법 아니에요? 불법? 세상에 불법 아닌 게 어디 있어?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은상의 말은 농담처럼 흘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누구도 쉽게 웃어넘길 수 없었다. 그녀의 집요한 집념과 도전 정신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반면 김지송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중국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다. 웨이린, 나 곧 갈 거야. 기다려. 그러나 휴대폰 속에서 웨이린의 모습은 너무도 낯설었다. 인스타그램 속 사진, 낯선 여자와 함께 찍힌 듯한 흐릿한 그림자. 영상통화로는 잡히지 않는 온기, 번역기를 거쳐 겨우 이어지는 대화의 허공. 야, 지송아. 너 설마 그 남자 믿는 거야? 다혜가 한때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지송은 피식 웃으며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사랑이 믿음이지, 그게 아니면 뭐가 사랑이야?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저녁 회사 내부에는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다. 전날 회식에서 다혜가 벌인 만행. 은 이미 고대영 팀장의 귀에 들어가 있었다. 정다혜, 너 어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냐? 사무실을 가득 울리는 고대영의 목소리.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고 다혜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팀장님,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이 안 나? 좋아, 내가 대신 알려주지. 넌 어제 나를 회사 꼰대라고 불렀어. 맞지?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다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전은 고대영이 다음 순간 웃음을 터뜨리면서 시작되었다. 근데 말이야, 사실 나도 알아. 내가 꼰대라는 거. 하하하. 그 웃음은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하지만 곧 그 웃음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앞으로 다혜를 길들이려는 은밀한 협박이 될 거라는 걸 누구도 몰랐다. 그날 밤 세 여자는 다시 모였다. 술잔을 기울이며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은상, 우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코인이든 뭐든 어떻게든 판을 바꿔야 해. 지송난, 난 그냥 즐겁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다혜, 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회사에서 버틸 수가 없어. 은상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시작이야. 우리 같이 가는 거야. 돈 벌고 꿈도 찾고 인생 바꾸는 거야. 어디까지? 달까지 가는 거지. 그 순간 지송의 눈에 불안이 스쳤고 다혜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운명이, 그들의 인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다혜는 책상 위에 앉아 있었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모니터 화면은 켜져 있었으나
머릿속은 온통 불안한 소용돌이뿐이었다. 사무실 한쪽에서 고대영 팀장이 전화를 붙잡고 호통을 치고 있었다. 아니, 그게 왜 아직도 처리가 안 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일이라는 건 말이야. 끝도 없는 잔소리. 그 소리가 가시처럼 박히며 다혜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고대영은 전화를 끊자마자 다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다혜, 너 어제 일 진짜 기억 안 나? 다혜는 다시 숨이 막혔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강은상이 스르륵 다혜의 옆으로 다가왔다. 팀장님, 어제 술은 다 제가 권한 거예요. 다혜 씨가 좀 과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시죠. 분위기도 좋았잖아요. 은상의 말에 고대영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코웃음을 쳤다. 은상 씨,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 감싸기 바빠? 혹시 뭐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거야? 은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꿍꿍이야 늘 있죠. 하지만 팀장님이 아시면 곤란한 종류예요. 그 순간 다혜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은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녀도 완전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한편 회계팀에서는 김지송이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설레면서도 불안했다. 왜 이린 나 꼭 갈 거야? 근데 나를 반겨줄까? 옆자리에 오동규 대리가 눈치를 보며 말을 걸었다. 지송씨 그 남자 정말 믿어도 돼요? 사진 보니까 같이 있는 여자가 있던데. 지송은 곧장 발끈하며 웃음을 섞어 말했다. 에이, 오 대리님. 그건 그냥 친구일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의심만 하면 어떡해요. 그러나 목소리의 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오동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짝사랑의 애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냥 지송씨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지송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외일인의 웃는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시각 은상은 회사 창고 한쪽에서 몇몇 직원들과 은밀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봐요. 우리가 마케팅팀에서 쓰다 남은 물품들을 그냥 버리면 손해잖아요. 이걸 외부에 싸게 팔면 회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은상씨, 너무 위험한데. 은상은 단호하게 말했다. 위험하니까 기회인 거예요. 남들이 다 안 하는 걸 해야 돈이 되죠.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달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울려 퍼졌다. 순간 다혜의 얼굴이 떠올랐다. 은상은 이 계획에 다혜까지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 혼자서는 부족했다. 다혜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낡은 마을버스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언제나처럼 억척스러운 미소를 지닌 엄마 이정임이 앉아 있었다. 다혜야, 오늘은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회사에서 또 무슨 일 있었지? 다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이정임은 딸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봤다. 너 또 사람들한테 치이고 온 거 맞지? 엄마가 뭐라 했어? 정직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면 된다 했지? 남의 것 탐하지 말고 내 몸만 지켜라 했지? 다혜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의 말은 늘 옳았지만 그 옳음이 지금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엄마, 나 그냥 지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이정임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 순간 다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은상. 다혜 씨, 지금 당장 나와. 할 얘기 있어.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 세 여자는 다시 모였다. 지송은 비행기 티켓을 흔들며 말했다. 나 외일인 보러 갈 거야. 다녀와서 다시 얘기하자. 은상은 손을 탁 치며 말했다. 좋아, 각자 가는 길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하나야. 하지만 잊지 마. 우리가 올라탄 건 평범한 열차가 아니야. 코인 열차야. 그 끝은 달까지 간다는 거야. 다혜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근데 달까지 가다가 추락하면 어떻게 해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다. 추락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우린 이미 멈출 수 없어. 인천공항 출국장. 김지송은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서 있었다. 새빨간 원피스, 번쩍이는 명품 가방, 그리고 손에는 중국행 탑승권. 그녀의 눈빛은 들떠 있었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웨이린 기다려. 내가 곧 갈게. 휴대폰 화면 속 웨이린은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있는 그림자는 결코 잡히지 않았다. 사진 속 그의 어깨에 얹힌 낯선 여자의 손, 흐릿한 실루엣이 지송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에이, 그거 다 착각이야. 난 예쁘니까 괜찮아. 웨이린도 날 보면 다시 사랑한다고 말하겠지. 지송은 스스로를 속이며 출국 게이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시각 마론제과 영업팀. 강은상은 창고에서 몰래 박스를 정리하며 동료들과 속삭이고 있었다. 봐요. 이 물품들 회사에선 폐기 처리로 들어가요. 우리가 빼돌려도 아무도 몰라. 이걸 팔아서 번 돈, 셋이 공평하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은상씨,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은상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세웠다. 첫째, 회사는 절대 알 수 없다. 둘째,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셋째, 이건 시작일 뿐이다. 우린 달까지 갈 거다. 그 순간 다혜가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상 언니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그리고 마케팅팀 사무실. 고대영 팀장이 다혜를 불러냈다. 정다혜,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다혜는 겁에 질린 채 따라 나섰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고대영은 책상을 주먹으로 탁 내리쳤다. 너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꼰대? 아, 그래. 맞아. 나 꼰대야. 근데 그 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 다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고대영은 천천히 다가오며 속삭였다. 넌 이제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해. 알겠어? 다혜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대답했다. 네, 팀장님.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눌려 살아야 하지? 밤 다혜의 원룸. 문득 낯익은 그림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 다혜의 눈은 크게 뜨였다. 아빠. 정용직.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아버지가 불쑥 돌아온 것이다. 그는 씩 웃으며 종이봉투를 흔들었다. 다혜야, 이번엔 진짜야. 아빠가 대박 아이템을 들고 왔다.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가족도 이제 고생 끝이야. 다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기쁨이 아니라 끝없는 허무와 분노였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그 대박병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요? 정용직은 오히려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말이더라, 다혜야. 이번엔 진짜 다르다니까. 우리 달까지 갈 수 있어. 그 순간 다혜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달까지 가자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꿈의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처럼 들려왔다. 상하이 푸둥공항. 김지송은 반짝이는 공항의 불빛 속에서 트렁크를 질질 끌고 나왔다. 눈빛은 여전히 설레었지만 긴 여행 끝의 피곤함이 얼굴에 묻어났다. 웨이린, 나왔어. 도착 게이트 앞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에도 약속한 장소에도 웨이린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은 못 가. 미안. 순간 지송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내일 보면 되지 뭐. 난 예쁘니까. 그러나 그 순간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은 웨이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낯선 여자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지송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거짓말이었네. 다 거짓말이었어. 같은 시각 마론제과 창고. 강은상은 몰래 빼돌린 박스를 트럭에 싣고 있었다. 몇몇 직원들이 주위를 살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은상씨,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들키면 우린 다 끝장이에요.
은상은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 난 실수 안 해.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우리 진짜 달까지 간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낯익은 그림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윤준서. 아부에 능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는 은상의 계획을 눈치챘다. 그의 입가에 얄미운 미소가 번졌다. 이걸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은상 선배. 이번엔 내가 한 자리 챙겨야겠어. 한편 정다혜의 원룸. 정용직은 소파에 앉아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 아이템은 말이다. 전기차 충전소랑 연계한 무인 편의점이야. 이거 성공하면 우리도 이제 돈 걱정 없는 거야. 다혜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쳤다. 아빠, 그만 좀 해요. 제발 현실 좀 보라고요. 정용직은 잠시 멈추더니 딸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혜야, 아빠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내가 힘들게 사는 거 보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그래. 다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원망이 뒤섞인 것이었다. 아빠, 그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난 이제 그 말 믿을 수가 없어. 정용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봤다. 마론제과 사무실. 고대영 팀장은 여전히 다혜를 향해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정다혜, 넌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해. 내가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여기서 버티기 힘들어질 거야.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나도 내 길을 찾아야 해. 그 순간 강은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혜 씨, 오늘 밤에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제안이 있어. 다혜는 핸드폰을 움켜쥐며 숨을 고르다 결국 답장을 보냈다. 네, 갈게요. 밤 도심의 작은 카페. 세 여자가 다시 마주했다. 지송은 중국에서 보낸 충격의 사진을 보여주며 울먹였다. 맞지? 웨일인 다른 여자랑 있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은상은 잠시 침묵하다가 냉정하게 말했다. 사람은 다 그래.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다혜는 손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은상은 차갑게 웃었다. 방법은 하나야. 같이 타는 거지. 코인 열차.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달까지 가야 해. 지송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혜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운명처럼 그 말이 그녀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마론제과 사무실. 윤준서는 은밀하게 프린트를 뽑아들고 있었다. 그 문서에는 은상이 빼돌린 물품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후, 이걸로 내가 팀장님께 잘 보이면 나도 승진길 좀 열리겠지? 그는 서류를 고대영 팀장 책상 위에 슬쩍 올려두었다. 순간 고대영이 눈치를 챘다. 윤준서, 이게 뭐야? 아, 별건 아니고요. 그냥 은상 선배가 요즘 좀 수상해서. 고대영의 눈빛이 번뜩였다. 강은상 드디어 꼬리가 잡혔군. 한편 은상은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다혜를 불러내어 속삭였다. 다혜 씨, 우리 진짜 서둘러야 해. 회사에서 곧 알게 될 거야. 그 전에 우린 손을 써야 해. 다혜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은상 언니, 이거 너무 위험해요. 걸리면 우린 끝이에요. 그러나 은상은 단호했다. 끝나도 좋아.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난하게 사느니 끝장이라도 내보는 게 나아.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다혜는 갈등했다. 눈앞에는 엄마의 정직하게 살라는 목소리와 아버지의 대박 한 방이라는 유혹이 동시에 맴돌았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시각 지송은 호텔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됐고 손에는 웨이린의 SNS 화면이 켜져 있었다.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웃는 사진. 웨이린 나한테 왜 그랬어?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순간 은상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사람은 믿을 게 없어. 믿을 건 돈뿐이야. 지송은 눈물을 닦으며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다. 그래. 사랑은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돈은 그래프는 거짓말 안 하지. 나도 타야겠다. 코인 열차. 그녀의 눈빛은 이제 흔들림이 없었다. 회사 안은 점점 더 긴장으로 휩싸였다. 고대영은 은상을 불러냈다. 강은상, 요즘 내가 뭘 하는지 다 알아. 이젠 끝났어.
그러나 은상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팀장님, 끝난 건 제가 아니에요. 끝난 건 당신이죠.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다혜와 지송이 들어왔다. 은상은 두 사람을 보며 선언하듯 말했다. 이제 우리 같이 갈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날까지. 다혜의 가슴은 쿵 하고 울렸다. 지송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고대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 제정신이냐? 이건 미친 짓이야. 그러나 은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미쳐야 돈을 벌죠. 팀장님 같은 꼰대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밤 세 여자는 도심 옥상에 섰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다혜는 아직도 망설였다. 은상 언니, 우리 진짜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니, 괜찮아져야 해.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송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사랑도 회사도 다 거짓말이었어. 근데 코인만은 거짓말 안 해. 난 믿을래. 다혜는 두 친구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설렘이 동시에 스쳐갔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요. 날까지.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밤하늘의 달빛이 그들을 비췄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